시간에 우리 그 3부회가 결렬된 거, 그쵸? 예, 네, 그리고 바스티유를 성난 군중들이 습격하는 거, 그쵸? 예, 네, 그래서 요걸 계기로 해서 이제 혁명이, 그쵸? 그 프랑스 전역으로 막 불붙듯이 퍼져나가고, 그럼에도 여전히 입헌 군주국을 근간으로 하는 대화가 끝난 건 아니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듯 했는데 이게 어이없게 아이고, 이게 어이없게 또 그 종료가 됩니다. 예, 이어가지를 못해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하여간 이제 국왕 루이 16세가 사실상 이제 그 억류 상태에 이제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미라보라고 하는 사람이 국왕을 보호하면서 백작입니다. 국왕을 보호하면서 성난 군중들을 그쵸? 조금 달래면서 입헌 군주국의 틀 아래서 개인의 자유, 재산, 생명 보호, 억압에 저항할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데까지도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입헌 군주국의 틀로 이 혁명이 그럭저럭 마무리되는 것 같은 루트를 타는 듯 했어요. 네, 예, 타는 듯 했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요.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혁명의 그런 그 기운들 소식들이 프랑스 전역으로 쫙 퍼져 나갔잖아요. 이제는 파리나 그 근교에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닌 거예요. 프랑스 전역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저기서 이제 막 들불처럼 그동안 워낙 그 억압받고 착취받던 게 많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폭발력이 엄청났던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미라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뭐 사실 우리가 불을 유용하게 쓰면은 밥 먹는 데도 쓰고 이렇게 그 난방하는 데도 쓰고 해서 유용하지만 이게 그냥 막 여기저기 붙으면 어떻게 돼요? 타 죽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렇죠. 미라보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위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헌법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제 입헌 군주국을 잘 갖춰 나가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백작이잖아요. 백작. 네, 귀족입니다. 그런 어떤 그 일들을 원하지 않았던 어, 더 평민 중심의 급진적인 개혁을 그 꿈꾸고 추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코뱅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예, 근데 자코뱅당이라고 왜 그랬냐면은 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그 자코뱅이라고 하는 수도원 건물에서 주로 모였다고 해서 자코뱅당입니다. 근데 이거 여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반기는 것이 아니라 입헌군주국의 그런 틀 안에서 이 혁명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걸 원하지 않았고 공화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방향을 잡았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권력을 잡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하여간 그 중앙 쪽에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치고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바스티유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기저기서 혁명을 일으키려는 군중들이 일어나니까 자코뱅당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그 모멘텀으로 사람 삼아야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워낙 수가 많거든요. 워낙 수도 많고 그리고 눌려있던 것이 터져 나오니까 폭발력이 세죠. 예, 이런 걸 가지고 지렛대로 삼아서 기존의 권력들을 압박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차하면 반란 일으킨다 이거예요. 예, 쉽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여차하면 반란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빨리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달라 이겁니다. 하여간 요 노선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이게 자극하는 거죠. 그쵸? 예, 아차하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 자코뱅당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그 잘 다독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을 질러 버릴 수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막 더 막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제 지렛대로 삼는 거에서 군중의 폭력을 지렛대로 삼는 겁니다. 자코뱅당의 그 권력 장악에 대한 그 루트는 그러니까 미라보 같은 사람은 이제 그 뭐냐 그럭저럭 그쵸? 타협이잖아요, 그쵸? 나름의 타협적인 그런 그 바탕 안에서 서로가 그 그래도 용납할 만한 어떤 접점을 찾아서 그쵸? 그래서 안정시킨다잖아요. 네. 그러면 모두가 불만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파국은 맞지 않는 아, 이런 네. 식으로 혁명을 그래도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선이었는데 자코뱅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기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는 군중의 불만과 폭력을 지렛대로 삼아서 기성 권력들을 압박하거나 오히려 내쫓아버리는 뒤집어 엎는 이런 식으로 자기 권력의 동력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동력은 뭐예요? 분노하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동안에 그리고 너희들이 받고 살았던 그런 그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더 극대화하는 그런 어 그 언사들을 많이 하면서 자극을 하겠죠.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중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군중들을 벌떼처럼 들고 일으켜놔서 정부를 뒤집어 엎는 효시가 됩니다.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자코뱅당이 그런 그 방식을 써요. 근데 요게 이제 이후에 가보시면은, 이후의 역사를 가보시면은, 이제 기성 권력층이죠. 기성 권력층을 뒤집어 엎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 대화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안 된, 해봤더니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해서 될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거를 그 돌파하는 유일한 원동력은 뭐냐? 군중을 그쵸? 군중을 하나로 거대하게 결집시키고 일으켜서 이것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 군중은 어떻게 들고 일어나게 하고 결집시키느냐? 이게 그 뭐냐 볼테르 같은 사람은 이성으로 사람을 일깨워야 된다라고 봤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로 가면 더 안 된다는 게 더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명확하고 간략한 어떤 그리고 굉장히 선정적인 어떤 문구들을 통해서 군중 심리를 자극한다 이런 거. 이런 선전성동 기법들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 사실이 있으면은 그 중에 절반에서 한 10%만 섞어 놓는다. 아, 요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여주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중들의 그런 어떤 심리만 자극하는 요런 식의 이제 활동들을 통해서 정부를 뒤집어 엎는 혁명 기법들이 역사의 그런 어떤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효시가 바로 여기에요. 프랑스 혁명에서 자코뱅당이 등극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기법을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진 그쵸? 그 왕하고 뭐 귀족하고 뭐 하여간 나름대로 그쵸? 머리를 모아서 이 난국을 잘 해결할 만한 어떤 지혜를 모아보자, 개혁을 해보자 라는 어떤 틀에서 그래도 이루어졌었던 측면들이 있는데 바스티유 이후에 자코뱅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혁명이 다시 그 재편되거든요. 근데 그 재편되는 과정 가운데서 보면은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군중의 분노, 그리고 군중의 심리,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응집하고 결집시켜서 반대 세력한테 그거를 폭발시키게 하는. 네. 그래서 그거를 쓸려 나가게 하면, 그러니까 정적이 그렇게 하면 쓸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백지대의 권력을 자기가 잡는 요런 네. 형태의 그 혁명 기술들이
개발이 됐다고 해야겠죠, 그렇죠? 네, 네, 혁명 기술들이 이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몽주의 이념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결이 안 맞죠, 그렇죠? 네, 예, 그 볼테르 같은 사람들은 광기를 굉장히 경계했잖아요, 그렇죠? 대중의 광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볼테르가 경계한 광기는 사실 대중의 광기가 아니라 종교의 광기였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네, 광신 이런 거 멀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그리고 그 모두의 자유를 그렇죠? 예, 보존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이런 어떤 깨어있는 깨시민 그쵸? 네, 을 양성해야 된다가 볼테르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정신에 힘입어서 새로운 프랑스를 이룩해 보자라고 한 게 프랑스 혁명이라고 했는데 혁명이 실제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들을 보니까 대중들을 일깨우고 가르치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어리석은 대중과 군중들을 더 자극을 해서 네, 네. 내 반대파를 쓸어버리고 내가 권력을 잡는 이런 쪽으로 악용을 하는 그쵸?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때요? 더 승리를 하는 거죠. 그쵸? 네. 예. 오히려 가르치고 뭐야 이성적으로 생각합시다 자제합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혁명의 과정에서 그 폭발하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뭐야 반동 분자로 몰리게 되고 아, 예, 그 다음에 줄줄이 죽어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계몽주의의 그런 어떤 허상들을 잘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일깨워주면은 그쵸? 사람들이 자제하면서 저 나라가 더 계몽이 되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어리석은 군중 심리 그쵸? 예, 네, 치우쳐서 뭐예요? 무조건 일단 뒤집어 엎고 보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보다 나은 저기 세상이 오겠지. 이런 식으로 나라가 폭주하는 요런 길을 열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요 프랑스 혁명의 그 시기를 약간은 구분해서 보시면은 요 특징이 잘 나타나요. 그래도 초반기에는 어때요? 그나마 이제 깨어있는 지식층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그리고 그 백성들도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뒤엎자 이런 거는 너무 과격해서 생각을 못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그런 어떤 리더들을 통해서 입헌 군주국의 틀 안에서 그런 어떤 자유와 권리를 보존하는 그래서 초반기에는 그나마 폭주하지 않는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서도 어때요? 이런 어떤 그 터져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런 네, 어떤 공포심, 군중 심리가 저기 폭발해 나오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 일도 일어났잖아요. 그쵸? 그래도 네, 그럭저럭 관리되고 있었던 게 뭐예요? 미라보가 살아 있어서 입헌 군주국의 틀 안에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고 개혁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마치 이게 그 우리 압력밥솥 있으면은 막 곧 터질 것 같은데도 네, 가끔 김을 빼주면은 그럭저럭 유지가 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 상황에 이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상황을 더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게 이제 자코뱅당들이 곳곳을 누리면서 이런 식으로 더 군중 심리를 자극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잘 모르는 이제 그 백성들 대중들은 들으면 어때요? 이게 훨씬 더 선명하고 그쵸? 네, 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거 반대하는 놈들 다 뭐예요? 저게 그 다 뒷돈 받는 그쵸? 예, 그 타락한 이런 사람들처럼 보이고 빨리 저 사람들이 없어져야 좋은 날이 올 것만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분노하고 더 때려 부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뭐 조금 막히면은 오히려 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저기 동원을 하는 거죠. 그쵸?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가지고 막 압력을 가하고 뭐 데모 그쵸? 예,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네. 움직여서 예, 자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됐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미라보가 살아있을 때는 이게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는데 이 미라보라고 하는 이 백작이 좀 평소에 그 좀 방탕했던 사람이래요. 네, 좀 네. 방탕하고 돈도 좀 많이 밝히고 뭐 그래서 나중에 예, 국왕의 뒷돈 받은 것도 밝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백성들이 혁명파 쪽에서 실망했다고 합니다. 네. 예, 어쨌건 예, 어쨌든 그랬던 미라보가 같은 해 4월에 급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도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건강에 이제 조금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겠죠. 예, 그런데 이제 하여간 이렇게 급사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왕하고 그 평민들 사이를 이어주던 유일한 연결다리가 끊어져 버린 아, 예,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끊어져 네. 버린 겁니다. 이제는 뭐예요? 여기 이렇게 막 나가려고 할 때 그나마 왕의 편에 서서 조금, 에, 그건 너무한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줄 사람도 없고, 얘기를 한다 그래도 이 분노한 군중들, 평민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안 돼. 듣는 거죠. 그쵸? 네. 이제는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시골 곳곳을 돌면서 더 이렇게 명확한 말로, 그쵸? 군주제 폐지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예, 그리고 자기는 어때요?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얘기를 했었던 사람들의 말을 더 듣겠죠. 그쵸? 그래서 네.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반혁명 분자고, 구체제의 그런 뇌물이나 부패에 포섭된 사람이고 빨리 쳐내야 되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굉장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옛날 체제에 속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 무슨 말만 하면은 다 저기 타락한 사람, 억압한 사람 다 우리 억누르려고 하는 거지,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돌아가 버리니까. 네. 구체제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기는 하겠지만 전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 그리고 설령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국의 개혁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예요? 선한 질서를 회복하는 선에서 멈춰야 이게 나라가 망가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 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아, 예, 그리고 이제 뭐예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사실상 억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변 안접에 위협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 미라보도 세상을 떠났지. 그리고 군중들은 말이 안 통하지. 그리고 저 성난 군중들을 옆에서 계속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지. 이 사람들이 그리고 왕정 폐지론자지. 저 사람들이 이러다가 자 궁으로 쳐들어가라 이렇게 한마디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 네. 이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죠. 루이 16세의 이제 아내인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로 이제 탈출을 감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몰래 네. 그 궁을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신변 위협이 가중되다 보니까 이제 나름 그 안에서 방책을 논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네. 여기다가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여기다가는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언젠가 성난 군중의 손에 맞아 죽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 있지 말고 우리 처가죠. 루이 16세의 입장에서는 처가인 오스트리아로 탈출을 하자라고 해서 몰래 이렇게 밤길을 그러니까 이렇게 억류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몰래 이렇게 어떻게 빠져나가 가지고
오스트리아 쪽으로 이렇게 탈출을 하는 그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국경 바로 앞에서 이제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이제 어떤 마부가 이제 어쨌든 국경 검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네. 루이 16세의 얼굴을 딱 보더니 이거 지폐에 그려져 있는 그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아, 루이 16세를 바로 알아봤대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국경지대에서 정체가 밝혀져서 다시 파리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국경 네. 근처에서 루이 16세라는 게 밝혀졌고 파리에 억류되어 있었는데 뭐 시민들 입장에선 보호받는 거겠죠. 근데 그 보호를 하고 있었던 루이 16세가 탈출을 해서 적국이었던 오스트리아로 가려고 했다라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니까 아까 말했던 이제 자코뱅당 출신들 있잖아요. 당통 네. 로베스피에르 마라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어 국왕이 사실상 왕권을 포기한 사건이며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를 배신한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하고 적국인데 왕이 적국으로 가려고 한다. 이거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국가를 배신한 거다. 그쵸? 아, 네. 네, 그리고 왕이라면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있어야 되는데 프랑스를 떠났다. 이거 뭐라는 거예요? 이미 그냥, 자기 왕권을 포기한 거다. 이런 거죠. 그쵸? 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 분노한 군중들한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왕이 스스로 포기했고 프랑스는 이미 공화국이 되었다라고 저기 뭐냐 그 군중들을 계속 그쵸? 이렇게 하는 자극하는 그런 일들을 이 자코뱅당 출신의 이 중심 인물들이 계속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이 16세 입장에서는 진짜 그 위협을 느꼈던 게 이제 현실화되는 거죠. 자, 그리고 새로운 헌법을 승인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왔어요. 밝혀져서 돌아온 상태에서 이제 뭐냐 이제 자코뱅당 출신들이 이제 그렇게 막 자극을 하면서 이미 왕은 끝났다. 그쵸? 공화국이 네. 됐다. 이러면서 이제 그 뭐예요? 그 헌법 만들어 놓은 거 있지만 이제 뭐에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우리 공화국으로 왕도 이렇게 왕권을 포기하고 프랑스를 배신했으니 지금 만든 헌법은 뭐예요? 입헌군주국의 헌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원점으로 돌리고 우리 공화국에 그쵸? 더 급진적인 공화 프랑스를 건국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자극을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 반대하면 뭐예요? 반혁명 분자, 그쵸? 네. 백성들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극을 하는 이제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이제 어, 들고 일어나는 이제 이런 막 상황이 됐던 거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을 이제 누가 수습을 하느냐? 그 미국 그 건국 전쟁이죠. 미국 독립 전쟁에 참여해서 큰 공을 세워서 이때까지만 해도 명망이 높았던 라파에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빵 달라고 그 파리 시민들이 그 아녀자들이 막 데모할 때 있잖아요. 그쵸? 네, 데모할 때 그 데모 군중하고 왕하고 사이를 중재했었던 군대 지휘관이기도 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나설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또 나서가지고 겨우 진정을 시킵니다. 네, 겨우 진정을 시키면서 새로운 헌법을 승인을 하고 그리고 이 라파에트는 입헌군주주의자예요. 그 미라보 같은 사람들이 추진했던 개혁에 공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그 시민들이 이렇게 그 자코뱅당의 그런 어떤 자극을 받아서 더 분노하고 폭력적으로 나가면서 왕정 자체를 뒤집어 엎는 쪽을 반대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그 난국에 나서서 이
그 반대죠.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탈출이죠. 왕 입장에선 탈출이고, 프랑스 시민들 입장에선 도주예요. 했었던 이 그 왕이 다시 사로잡혀 오는 이 사건을 이 완전히 그쵸? 예, 그 어떤 그 새로운 나라 형태가 태동하는 일대 사건으로 번지지 않고 일단 입헌 군주국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일단락되게 하는 게 이 라파에트의 그런 그 활동으로 인해서 일단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일단은 이제 직결 처분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군중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배신자, 저 반역자 당장 처형하라, 처결하라 이거는 막은 거예요. 예, 네. 이거는 막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 사건에 대한 이제 공식적 법적 절차적 처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예, 그쵸?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했던 당통 로베스피에르 마라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는 예, 네, 그 이제 그 논리를 이제 그 기술을 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굉장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제 그 퇴로가 없는 그런 말을 스스로 써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쨌든 그럭저럭 됐잖아요. 그쵸? 여기서 근데 다시 재론하면은 긁어 부스럼 일을 킬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때도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이 나서서 해야 된다. 그쵸? 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은 죄냐 무죄냐라고 했을 때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하는 거예요. 국왕이 만약에 무죄면은 그러면은 혁명을 일으킨 이 프랑스 혁명을 유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게 되는데 또 앞장서게 되는 요런 네. 역할들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이렇게 여론이 흘러갈 것 같으면은 요런 식의 말들을 통해서 그 성난 군중들 있잖아요. 그쵸? 그 네. 성난 군중들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간절한 열망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또 우르르 결집해가지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 집에 가서 또 위협을 가하고 공포를 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의견을 또 이렇게 저기 이렇게 수정하게 되는 네, 요런 식의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 루이 16세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법정에 서게 돼요. 이 사건이 이제 공식 그 심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죄냐 아니냐는 이제 100% 유죄다. 이제 이렇게 되고요. 유죄면은 그럼 어떤 형벌이 합당하냐를 놓고 이제 그 투표 가결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마 360대 359로 사형이 합당하다가 내려지게 돼요. 아, 한 표 차이로 사형이 확정이 되게 되고 사형이 그럼 내려졌는데 이거를 집행할 거냐 아니냐를 놓고 또 다시 투표를 해요. 네, 이것도 과반이 집행해야 된다를 넘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 전체에서 아까 말했던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하는 자코뱅당이 이런 식으로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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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중의 힘을 통해서 그쵸? 의원들과 사법부에 압력, 지렛대를 활용한 그 군중의 그런 힘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압력,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제 그것이 다 가결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넘기 어려웠던 산이 국왕인데 그 말을 논리대로 하자면 사형이 맞는데 그래도 국왕인데 사형을 줘야 되느냐 아니냐는 한 표 차이로 갈렸어요. 아, 딱 한 표 차이로 갈립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려웠던 부분이죠. 근데 여기를 이제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해버려요. 군중의 그런 열망과 공포를 동력으로 삼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의견을 끌어내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 루이 16세가 이제 요 사건 이후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사형 판결 받고 집행도 합당하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서 단도 내에서 그쵸? 예,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게 일이 일어나게 되죠.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동안에 추진되어져 왔었던 입헌 군주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 불가능하죠. 네. 군주가 있어요, 이제. 군주가 죽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어떻게 입헌 군주국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네. 결국 자코뱅당이 공화국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왕정 폐지하고 좀 더 급진적인 공화국 형태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이 자코뱅당 출신들이 자코뱅당을 이끄는 거는 로베스피에르예요. 그리고 또 자코뱅당에 있었다가 이렇게 그 했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그냥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코뱅당 출신들의 그런 인사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그쵸? 계속 나아가는데 뭘 동력으로 사용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 동력으로 사용하냐? 군중들의 열망과 공포를 자극하는 그쵸? 예,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폭발하게 하는 거죠. 그쵸? 네. 예, 폭발하게 하게 하면서 뭐예요?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치워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루이 16세라고 하는 왕이죠. 그쵸? 네. 그래서 그 왕을 이런 식으로 치워버립니다. 그럼 이제 왕이 없어진 그 자리를 공화국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네. 공화국에서는 이제 누가 중심이 되느냐를 놓고 어때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네. 네, 당통 로베스피에르 마라 있었잖아요. 그쵸? 네, 네. 이들 사이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누가 권력을 잡느냐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로베스피에르입니다. 아, 예,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시는지 아시겠죠? 그쵸? 네. 예. 근데 이 로베스피에르가 이 방법으로 승리하고 난 뒤에 같은 방법으로 자기도 죽어요. 아, 아, 같은 방법으로. 예, 네.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 로베스피에르 얘기할 때 얘기하게 될 거고, 어떻게 해서 자코뱅당이라고 하는 급진적인 개혁파가 프랑스 혁명의 중심으로 들어섰느냐, 그쵸? 그리고 왕정이라고 하는 걸 결국 무너뜨렸느냐,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쵸? 예. 네. 건전한 대화와 뭐 타협과 협력과 정책 비전과 이런 걸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네. 겁니다. 군중들의 들끓는 열망과 공포 이런 것들을 동력으로 삼아서 그쵸? 뭐예요? 네. 맡고 있는 장애물이 될 만한 어떤 뭐 사람이 됐든가 어떤 그 뭐 제도가 됐든가 여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폭발적으로 그걸 거기를 아, 돌격하게 만드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셔버리고 치워버린 다음에 빈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는 방법으로 해서 결국 그 혁명의 정점에 올라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뭐 궁극적으로 그 정점에 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건전한 개혁을 꿈꿨던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 자유여, 내가 흘린 그 피와 악이 얼마나 큰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아, 사람들이 다 자유, 뭐 평등, 박애 이런 걸 막 외치면서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러면서 죄 없는 사람들을, 그쵸? 예, 그렇게 마구 이제 왜냐면 그 분출하는 그쵸? 예, 강렬한 어떤 심리, 열망, 공포 이거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쓸려 나갔겠어요. 그쵸? 이 사람은 혁명의 적입니다. 이 사람을 용인하면은 혁명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쵸? 그러니까 네. 뭐예요? 일단 잡아 죽이고 봅시다.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런데 네. 그 뒤를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사람의 계산엔 뭐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정적이라는 거죠. 내가 최고 권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가장 뭐예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네,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그 미국 독립전쟁하고 프랑스 혁명하고 상당히 결이 다르다라고 했었던 그 내용을 다시 기억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쵸? 네. 예, 미국 독립전쟁은 이러한 공포, 군중 심리, 막 이런 게 막 뭉쳐가지고 네, 아니잖아요. 그쵸? 예, 네, 아니죠.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리더 안에서, 그쵸? 뭉친 건데, 그건 뭐예요? 건전한 질서를 확립한다. 그리고 그것만 확립하고 난 이후에는 뭐 굳이 막 더 막 원수 같고, 그쵸? 예, 뭐 다 날려버리고 이런 거, 어우, 그런 거 왜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계몽주의 사상에 의해서 그리고 억압받던 민중들이 폭발을 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더 급진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군중 심리를 자극하면서 그 동력을 갖고 주도권을 뺏어오는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미국 독립전쟁하고는 전혀 다른 아, 예, 쪽으로, 그쵸? 그래서 여기는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질서나 사회나 이런 게 없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얘 혁명에 반대되는 애 같아. 그럼 어때? 일단 죽이고 봐. 그래야 뭐, 우리 그 혁명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네, 식의 일이 미국 독립전쟁에서는 전혀 없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나게 됐는가, 그거를 알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게. 그래서 아, 예, 그런 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크게 갈라지게 됐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데 있어서 역시 결정적인 배경은 이게 청교도적인 배경이 없죠. 그쵸? 예, 네. 미국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의 그런 어떤 명예혁명 때부터 내려온 그런 전통적인 사고관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멈춰서게 됐던 건데 프랑스는 계몽주의의 영향이 강하고 그리고 애초에 카톨릭으로부터 내려온 중앙집권적인 그런 어떤 그 사회 구조 안에서 워낙 억압받던 게 심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그 악마화하는 이런 어떤 그 선동 전술 전략에 극히 취약했던 겁니다. 아, 아, 무슨 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고 이제 프랑스 혁명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인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